반갑습니다. 한경진 경매학원 부원장 김민환입니다. 어제 12시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는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농촌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데 기존에 있던 농막으로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발빠르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것이 농촌 체류형 쉼터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가 있어야 되며 그 농지가 도로와 접하여야 되며 또 어떤 면적을 가져야 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면적은 기존의 농막의 20제곱미터에서 이제는 33제곱미터로 13제곱미터 이상 넓어졌습니다. 기존의 6평에서 10평으로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 보면 시설 규모는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다. 10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크와 정화조는 별도다. 그리고 처마가 1m 이내로 허용이 되고 테크도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한 면도 허용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가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 한 면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테크가 없는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건물만 있는 거고, 그러나 지금 밑에 보는 바와 같이 테크가 있고 처마가 있는 경우는 이런 모양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 폭이 1m, 테크는 1.5m로 이렇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12월에 시행이 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농지여야 된다. 농지는 전답 가수원이어야 하며 도로를 끼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주거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응급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차가 갈 수 있어야 되고 화재에 따른 소방차가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를 반드시 끼워야 된다. 그리고 전답 가수원인 농지여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며 제한지역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의 농막과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막은 농막대로 두고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농막을 개조를 하여 이 기준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화장실이나 이런 주방 시설을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제로 이제 우리가 농촌에서 얼마든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금도 내야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상시 주거 목적은 아니다. 물론 그렇게 많이 하더라도 임시 거주 시설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면적과 더불어서 또 기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입 계획은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어떻게 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봤을 때 기존의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하므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정말 체험 영농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임시 숙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33제곱 10평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인 본인 소유 농지의 농지 이용 행위로 인한 가설 건축물 형태여야 한다. 물론 부모 자식 간이나 또는 지자체에서 또 임대하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법안이 최종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보완되는 보도자료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이 정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지역이 확보되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방제지구, 뭐 이렇게 붕괴 위험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수령 수질 기준 적용지역, 이런 부분에서는 또 지자체가 특별하게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게 가설 건축물인 만큼 최대 12년까지입니다. 이 부분도 아셔야 되고, 비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하겠다. 사람이 거주를 함으로써, 임시 거주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절차는 인근 영농 영향을 받는 그런 피해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지자체에서 사전 확인한 다음 가설 건축물을 축조 신고하며 그에 따른 농지 대장에 가설 건축물을 등재를 함으로써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부속시설은 조금 전에 봤던 것 같이 테크와 처마, 정화조, 주차장은 따로 그 33제곱미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열평을 가지기 때문에 상당한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농막의 쉼터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에 따른 그 유예 기간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간을 지키셔서, 만약에 그걸 전환을 할 것 같으면 그 기간 안에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 치료형 쉼터의 그 시설 입지 안전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전기가 들어가고 수도, 정화조, 소화기 시설은 반드시 그 설비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 챙겨서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되고, 설치에 따른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지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차, 응급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른 맨도, 리도, 농도, 해낭도로에 접한 농지다. 이런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우리 그 한경진 경매학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초급반과 단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5기는 8월 12일 월요일부터, 그리고 초급반은 밤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매주 2회, 월 8회, 두 달에 16회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도 실시간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전국에 있는 모든 농지를, 적합한 농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강사로는 저 김민환과 이호건 부동산 연금 박사님께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